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서울부동산 8월 6일자로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얼마나 많이 떨어질지 종잡을 수 없다.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지는 것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가격지수 변동률 매수심리 보시겠습니다. 가격지수 5월 30일자 제가 예전에 조사했을 때 5월 30일자 서울이 하락으로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지금 부산은 보합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대구는 낙폭이 엄청나게 커진 상태. 대구는 엄청나게 매매 전세 모두 약세를 보이는 형태. 가장 최근 8월 1일자 자료인데요. 서울 마이너스 0.07, 서울 마이너스 0.03. 전세가 아직까지 낙폭이 더 적습니다. 낙폭이 더 커집니다. 전세가 더 커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래 들어서 좀 특이한 점은 대구는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1 가다가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의 전국적인 상황은 요 슬라이드 타고 내려옵니다. 요 사선형 비탈길을 타고 그냥 가파르게 그냥 슬금슬금 계속 빠지는 형태. 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모양이 조금 달라졌어요. 매수심리 지금 서울의 매수심리 28.9 매수세는 바닥을 기고 있는 모양. 매수심리가 6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때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치고 올라갈 힘은 없어 보입니다. 근근히 버티다가 일부 아주 소폭 반등의 기미는 조금 있었지만 여지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전국이 공통적으로 같이 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 서울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떨어져도 떨어지는 낙폭이 너무 커서 무서워서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조정받으면 서울로 가야지 했던 사람들 안 갈 것 같아요. 매도 물량, 종부세니, 양도세니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 매물은 감소하는 현상. 이거 전국적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없다. 매도 물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면 매수 물량, 매수 대기자는 이렇게 줄어들었을 거예요. 아마 매수하려는 사람은 없다. 임대 물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32,000건. 절대 수치 적은 거 아니죠. 월세 물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두 개를 합친 전체 임대 물량도 51,000건. 이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노란색 선 보시면 21년의 선인데요. 작년 말부터 전세가 잘 안 빠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간혹 나오곤 했어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 여기 4월달 올해 4월달 접어들어서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 나타나면서 다시 임대차 시장 전월세 대란 이런 이야기 계속 떠올려왔지만 아니더라. 다시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통계 작성 이후 최저의 거래량 1000건. 이 숫자들 보시면은 야 이거 대구의 거래량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 도시의 규모는 대구의 4배입니다. 근데 대구와 서울의 거래량은 거의 맞닿아 있어요. 7월의 거래량 현재 459건 신고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신고 속도라면 2월의 거래량보다 더 적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도시 규모는 대구의 4배. 근데 거래량은 부산보다도 못한 형국에 와 있어요. 자, 가격 상단 부분 최근 일주일치 3억 몇 억이 빠졌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10%도 안 되거든요. 서울 마이너스 아까 주간 실거래수 마이너스 0.07이면은 요 마이너스 20%도 제법 비율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1억이 빠졌니 2억이 빠졌니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크진 않더라. 그래도 잠시 렐스 보면 20% 하락한 거래 나왔어요. 요런 게 더 많이 나와져요. 제가 제목이 얼마나 떨어질지 종잡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요렇게 나오는 간혹 가다가 요렇게 나오는 신고가들 있잖아요. 이 신고가들의 흐름이 아직까지 일부 나타났다. 그러면 오른 만큼 빠진다. 대구에 20% 하락했다. 5억짜리 아파트가 한 4억 정도 되는 거래 나타날 때 억 단위로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울에 22억까지 같은 아파트가 17억으로 떨어졌다. 이거 똑같은 비율은 똑같이 20% 정도 수준이지만 이 억 단위로 체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영끌로 들어가거나 이래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기 자금은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 있다. 누구는 대구에 투자를 한 사람은 1억을 잃었지만 서울에 더 큰 돈을 가지고 가서 투자를 한 사람은 더 큰 돈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무섭네. 이거 17억으로 떨어졌다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쫄래쫄래 달려가서 살까요? 얼마나 떨어질지 아직까지 조정 제대로 거치지도 않았어요.
자, 13억씩 올라가는 이런 무서운 거래. 물론 대형 평형들은 거래 공백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락하는 것 위주로 주로 살펴볼게요. 파크리오, 신천동 파크리오 15% 정도 떨어졌고요. 10% 안 떨어진 건 안 보겠습니다. 1억 5천인데도 10% 비율이 안 돼요. 거의 10% 가까이 떨어진 것. 음마 아파트들도 하락 거래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헬리오시티도 20억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들려오기도 하는데 21억까지 요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아서 지나갈게요. 자, 보합 수준 그래도 아직까지 신고가가 비율이 제법 나온다. 10% 정도 하락. 20% 정도 하락. 20%인데요. 7억 5천이에요. 대구에서 거의 상급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금액만큼이 한 방에 떨어지더라. 물론 오를 때 한 방에 오르긴 했어요. 오른 만큼 상승분을 지금 반납해내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고 서울 모든 지역들이 2년 전 가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똑같이 2년 전 가격을 목격한다고 했을 때 서울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은 상당히 더 클 걸로 보여집니다. 아파트가 80억이에요. 80억. 대구에는 꼬마 빌딩이 아니고 거의 뭐 대형 빌딩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 과연 아파트 값으로 보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뭐 영장기 빼고 읽어도 될 정도, 그만큼 굉장한 상승을 했었습니다. 한 번에 10억씩 오르는 것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10% 정도 하락하는 거래, 빈도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뭐 억 단위로 아직까지 오르는 것들, 대형 평형에서 아직 신고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 거래 공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이 가격이 다 올라가는 점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동안 대형 평형, 국민 평형이라고 해볼까요? 국민 평형, 대형 평형을 놓고 봤을 때 거래 공백이 꽤나 있었더라. 그래서 거래가 한 건씩 터질 때마다 서울의 아파트 수가 또 좀 많습니까? 거래가 한 건씩 터질 때마다 신고가를 나타내는 현상, 아직까지 그 잔류 현상, 반향, 그림자 효과, 에코, 뭐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어쨌든 현상은 남아있지만 어쨌든 억 단위로 나타나는 2억, 말이 2억이죠. 10%밖에 안 돼요. 얼마나 더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을지 좀 두려움도 느껴집니다. 서울이 이렇게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나면 그 여파로 또 지방은 또 2차 충격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서울도 못 버티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살펴보시면 예년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대선 이후에 반짝 늘어났어요. 재건축이니 여러 가지 이슈로 반짝 늘어났지만 전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6월의 거래량은 1조밖에 안 돼요. 1조. 한참 잘 나갈 때 2년 전을 노란색 선으로 가본다면 이때 14조예요. 14조. 근데 지금 시장 규모가 1조로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이 열토막이 났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래 대금은 더 많이 줄어들었다. 그나마 싼 것들의 거래가 조금 더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거래 대금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14조까지 거래되던 것이 지금은 1조 시장으로 쪼그라들었다. 22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17년에서 21년까지 평균을 보더라도 거의 7조예요. 7조 시장의 규모가 되었던 것이 지금 1조 시장. 올해를 다 한번 복귀해봐도 올해 1월 달에 1조 시장이 무너지는 때도 있었어요. 한창 잘 나간다는 게 2조예요. 2조. 잘 나간다는 게 2조입니다. 그럼 이상증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제가 작년에 방송을 시작하던 10월경, 작년 10월경에도 이미 제가 서울을 계속 조사해보고 했을 때 서울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위축되고 있다. 대구 만만치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대형 평형들의 신고가 행진들이 나타났어요. 그건 일부 거래 공백으로 인한 것이지 무조건 잘 치고 나간다 이런 것들은 정말 1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는 물론 그런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어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거래는 그러하지 않더라. 요런 느낌으로 봤었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줄어들고 있어요. 건당 거래대금 다시. 작년보다 크로스돼서 나타났잖아요. 7월달 올해 크로스돼서 나타났잖아요. 아마 2021년의 가격은 거의 역대급이었다. 더 이상 우리 기억 속에서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 과거 일본이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그 버블이 붕괴되면서 꺼졌던 현상 마치 그 시절인 것 마냥 이렇게 우리는 2021년을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래대금, 건당 거래대금 보시면 지금 한 9억 5천 수준까지. 이게 오르긴 매년 보시면은 5, 6억대 하던 것이 5, 6, 7억대로 늘어나고 6, 7, 8억대로 늘어나고 6억에서 8억까지 한번 써볼게요. 5억에서 한 7억까지.
그리고 6억에서 7억까지, 6억에서 8억, 다시 6억에서 9억까지. 21년도를 살펴보시면 10억대를 유지하던 것이 22년 접어들어서 9억대로. 가격이 오르기만 할 줄 알았는데 건당 거래대금이 좀 내려가기도 하더라. 근데 이것은 하락이 시작일 뿐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뭐라 그랬던가요? 2015년의 가격이라도 유지하면 다행일 것 같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지금 건당 거래대금이 10억 수준까지 올라 있는 건당 거래대금이 5억 수준으로 회귀해 나간다면 가격은 거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이시오 반토막이지. 4억짜리가, 지방처럼 4억짜리가 2억이 되는 충격? 근데 서울은 10억짜리가 5억이 되는 충격? 이 5억이 사라진다? 근데 이 말이 5억이지. 이 중에 상당수는 서울에는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쓰고 갭 투자에 영끌에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자기에게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는데요. 이 거래량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그 돈 주고는 못 사겠다. 그 돈 주고는 못 사겠다. 이런 느낌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자, 6억 미만의 거래 비율. 그나마 거래가 되는 것은 6억 미만. 싼 것들은 그나마 거래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비싼 거, 서울의 비싼 것의 기준은 한 15억 정도로 잡아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이 반짝 살아나려고 했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비싼 물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억 30억 하는 아파트 대출 80% 해줄게. 20억 하는 아파트, 야 대출 80% 이거 해주진 않지만 80% 해준다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보면요, 돈을 16억을 빌려요. 대출금리가 한 5%만 잡아도 1년에 이자만 얼만가요? 계산도 안됩니다. 계산도 안돼요. 자, 고가 물건의 거래 비중도 차츰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 좀 모양 빠지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한 도시가 잘 나갈 때는 야 서울 잘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도시가 다시 상승세가 좀 상승분이 좀 반납되고 있는 시기에는 야 그래도 강남은 잘 나가, 강남은 잘 나가 이래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특정 구는 잘 나가, 서초구는 잘 나가, 강남구는 잘 나가, 송파구는 잘 나가, 강동구는 잘 나가, 어떤 영역을 축소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점점 하락세가 점점 짙어지면은 서초구만 잘 나가, 서초구만 잘 나가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해요. 또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 서초구 중에서도 어떤 특정 아파트를 놔두고 이 아파트 잘 나간다 이런 뉴스가 신문지상에 간혹 가다가 등장하곤 해요. 근데 이미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분위기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끝까지 버텼다는 서초구 거래량이 일부 살아나기도 했지만 5월달, 6월달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이게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그나마 이 서초, 강남 쪽 요나마 그나마 거래량이 조금 있긴 했었지만 다른 구들은 보면 이미 1월달이 그나마 거래가 좀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줄어드는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들도 갈수록 거래량이 더 줄어든다. 이걸 상승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지금까지 규제 대책 좀 내놨거든요. 설마 서울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가 알려주고 설마 이런 걸 해제할까? 해제해도 매수세는 그렇게 붙지 않을 거예요. 타 지역 사람들도 지금 투자해놓은 물건들 막 가격이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막 혼비백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형태로 가고 아까 매물은 늘어나는 형태로 가는 거 보셨죠? 서울에서 정말 전세 대란 일어납니다. 전세 대란 일어나요. 어떤 전세 대란이냐? 언론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전세 가격이 올라서 너희는 이제 큰일 났다. 빨리 집 사라. 이런 전세 대란이 아니고 집 주인들이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난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게 지방이나 서울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 전세가격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락거래 이게 억 단위가 아니고 이건 3, 4억 단위는 우습게 돈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돈 많이 받아준 돈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돌려줘야 될 돈들이 기본 지방에는 억 단위라 그러는데 여기는 서울은 정말 억 단위가 아니고 기본 3, 4억씩 뚝뚝 떨어지는 게 일도 아니에요. 이 3, 4억 이거 말이 쉽지. 한 16억 정도, 20억 정도. 이거 하나만 볼까요?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이거 25억 전세금 받아놨어요. 전세금 받아서 또 다른 곳에 갭 투자를 했어요. 갭 투자를 혹시라도 했어요. 돈 가지고 있지 않고, 보증금 받아서 가지고 있지 않고, 갭 투자를 했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10억을 새로 임차인 구하려면 10억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생길 수도 있다. 꼭 이 경우는 뭐 좀 특수한 거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제법 많이 하고 있다. 전세 가격이 제법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돈을 못 돌려줘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건 억 단위가 아니에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은 기본 2억, 3억, 4억, 3억 5천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을 한 채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전세가 사라진다고 언론에 많이 도배되고 있었지만 전세 150건 거래되면 월세는 한 100건 정도 거래되는 형태. 물론 여기에서 뭐 원룸이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합치면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전에도 아마 월세는 더 많았을 거예요. 초록색 선이 가장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전세 비중이 줄어드는 건 맞다. 하지만 반전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월세로 통계가 잡히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요 초록색 선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전세가 월세를 추월하진 않았다. 최소한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만큼은요. 전세 보증금 합을 보시면 전체 시장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줘야 된다. 평균 전세 가격 보시면 1월 달에 6억 정도였어요. 6억. 근데 지금 7월 달에는 4억 정도예요. 높은 전세를 살 바에 경기도를 가든지 인천으로 가든지 떠날 사람은 떠나고 그러면 집은 비게 되고 결국에는 더 싸게 보증금을 낮춰서 전세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태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말이 여기 지금 요 갭이 2억 차이거든요. 평균 전세 거래되던 것이. 그러면 18억짜리를 전세 가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봤을 때 얼마로 줄어드나요? 18억짜리 3배 12억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6억 정도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일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7월 거래가 집계가 안 돼서 여기 12억이 아니고 15억이라고 잡더라도 3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돌려줘야 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값이 평균 10억이라고 봤을 때 한 20%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전세가가 8억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면 집주인마다 풀로 전세를 받아놨었다. 그러면 요건 매매 가격이니까요. 전세 가격은 전세가율 한 60%? 뒤에 또 전세 부분 나오니까요. 전세 가격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평균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 여기는 지금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살짝 실수한 부분이 있네요. 그냥 지나갈게요. 어쨌든 평균 전세 가격이 약간 꿀렁꿀렁 하는 것은 있지만 과거 한 5억 5천에서 5억 정도 수준까지 좀 떨어진다. 그리고 금리 오른 부분 반영될수록 요거는 과거 2021년선과 2020년선을 무너뜨리고 연말쯤 되면 11월 달쯤 되면 과거 2018년의 전세 가격하고 비슷하게 갈지도 모르겠어요. 전세가 엄청 떨어지고 있다. 요만큼 여기 5억 4천인데요. 5억 4천에서 5억 정도 수준까지 그냥 이야기 쉽게 5.5억에서 5억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고 11억짜리 전세 같으면 10억으로 바뀌면서 1억을 돌려줘야 되고 20억짜리 전세 같으면 거의 2억을 돌려줘야 되는 요런 모양새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란 없다. 전세 대란 없다. 그냥 이렇게 지금은 그냥 없을 거다라고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그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6억 미만 전세 비율 야금 높아지는 듯한 모습에서 아마 점점 더 높아지는 모양으로 나올 것 같고요. 확연히 드러나네요. 여기서는 고가의 전세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 언제부터? 작년 8월달 이때 금리가 인상되었죠. 첫 금리 인상 그리고 수차례의 금리 인상이 작용하면서 10억 이상 고가의 전세 못 살겠다. 도대체 못 살겠다. 비율은 점점 떨어지는 모양새로 나타나고요. 월세 거래 일부 많았어요. 여기 반전세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월세 거래량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납니다. 평균 월세 가격 한 100만 원 정도. 서울은 역시 다르다. 서울은 100만 원. 대구는 얼마 정도인가요? 대구는 한 55만 원. 부산은 한 60만 원. 요 정도 월세로 지방에 살고 있다고 보신다면 서울은 확실히 더 많은 임차금을 내야 된다. 게다가 보증금도 비싸요. 보증금 대구 얼마라고 했죠? 5천만 원. 여기에 55만 원. 요게 대구의 모습인데요. 서울은 2억에 100만 원. 그렇다고 서울 사람들이 딱히 소득이 높으냐? 조금 더 높아요. 물론 대구가 확실히 소득이 적긴 해요.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 소득 대비 굉장히 많은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 결혼 같은 것은 참 꿈도 못 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형편이니까요.
자, 서울 전체 임대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아까 매물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셨으면, 야, 뭔가 큰 놈이 오고 있다. 큰 놈이 오고 있다. 임대 가격은 빠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매매 가격도 끄집어 내릴 건데, 얼마나 끄집어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